예, 오늘도 제가 요즘 좀 제가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발전적으로 진일보해 가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 저는 가장 우리 한국 사회의 서민 중의 서민인 것입니다. 시골 출신에다가 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뭐 남들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남들처럼 삐까삐까하는 이런 그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뭐 정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도 또 아닌 것입니다. 다만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선대조의 환원당 김경필 선생의 아들들이 우리 창녕 고암에 자리 잡고 살면서 거기에 터전을 잡으면서 누대에 걸쳐서 촌락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도 소위 말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도예지로 말하면 공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의 본분을 지켜보자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15살, 16살 때부터 격지에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집에서 저에 대한 열망이 크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 관련돼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였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의 지도자, 뭐 판검사, 뭐 이런 길로 흘려들지 않고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미흡함이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단 하루도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사유를 멈추지 않고 살아왔다. 이것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언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어, 음. 아버지 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그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점심을 가볍게 먹고 제가 조급한 마음에 한문 산책 160번째 보살을 떠난 야만의 시대 9번째 강의로 제가 원래는 20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책의 페이지 수가 이제 너무 넘어서 갖고 지금 거의 1000페이지에 이제 오기 때문에 제가 10강으로서 정리를 하고자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막바지에는 우리 한국사회 이동 경로를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주국으로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헌 공대로
또 실은 실대로 예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큰 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상은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극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의 전통 사상은 보살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수부강령 유효덕 고정명입니다. 수부강령 유효덕 고정명, 이것이 우리의 전통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다시 세 번째 이어서 설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사의 대표적인 전통, 문화전통이죠. 문화전통, 정통 두 가지가 이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이다. 한국사의 동이족의 이동 경로를 보면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와서 순다 대륙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가장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물소대를 타고 순다 대륙을 떠나서 필리핀을 거쳐서 지금의 중국의 남부, 대만, 오키나와, 제주도, 일본의 큐슈 지방, 한국의 서남부 지방을 통해서 지금의 바리만에 걸쳐져 있는 서해 바다인 황해를 우리가 빙하기 때 12,000년 빙하기 때는 여기가 바로 대평원이죠. 지금 현재 중국도 산동반도와 더불어서 중국의 동부는 평야지대이죠. 서쪽은 산악지대고요. 그렇다면 이 서해 대평원에서는 수수만 년 동안에 적어도 해수면이 지금 현재 자리로 자리 잡기까지가 7, 8천 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적어도 수수만 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과 을과 혼이 무르익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기본적인 말과 철학과 사상이 여기서 잉태하였고, 그 잉태한 결과물이 바로 무문화와 무문화에서 나온 제사사상과 보살사상이 바로 우리 한국사의 정통 문화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현대에는 이 유전자 분석으로도 우리가 적어도 65,000년 전에 이동호 시장 했을 것이고요. 또 유전 변이의 형태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원주민과 우리의 말과 어순이 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과 오키나와, 일본 큐슈와 제주도를 거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서남부를 거쳐서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조엽 수립 문화권이라고 하죠. 조엽 수립 문화권이라고 일본에서는 명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습기가 있고 날씨가 비교적 따뜻한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온 가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콩을 섞여서 만드는 찐득찐득한 그 나오는 청국장이 바로 이 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바로 이끼류가 많고 항상 습기가 있고 뽀얀 안개가 끼어져 있는 듯한 부분이 바로 조엽 수리 문화권의 전통적인 특색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렵과 채집과 자연농법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또 겨울이 되면은 동굴을 피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의 용암 동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백산맥에 걸쳐져 있는 석회암 동굴, 중국의 동부에 있는 일부 동굴, 일본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피시를 해서 수수만 년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의 원주민인 원주민들을 우리가 조몬이라고 말하고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누족과 보르고구인인데요. 제주도에서 원주민이었던 보르고구인인데 이들이 뭐냐면은 조상들이 남방계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얼굴이 사각형이며 털이 많고 다리가 짧은 것이 특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남방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조목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토기를 빚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본 지금 현재 땅에 그들이 살한 흔적은 적어도 15만 년 전이라고 말을 하니까 적어도 15만 년 전부터 사라진 무제국에부터 거기에 원주민들은 살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 선사 유적지가 많이 있는데 만 년 전에 산나이 마루야마라는 그 선사 유적지가 있고요. 우리도 대표적으로 춘천 중도에 있는 선사 유적지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 태백산맥을 따라서 한반도의 동굴을 따라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유적이 연해주까지 펼쳐져 있고 그 연해주와 간도가 바로 북위 66.6도의 툰트라에 걸쳐져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우리의 한국인의 북방 루트의 중간 기착지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조선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주신, 여진, 거란, 음류, 말갈 이런 고구려 유민이라든지 발해 유민이라든지 그 올라가서 부여 유민이라든지 그 위에 올라가서 고조선 유민이라든지 배달 유민이라든지 다 여기에서 그 태동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신, 조선, 여진, 거란, 기타 등등의 원 출발 뿌리는 바로 연해주와 간도다. 이렇게 이 한국무역학술에서 연구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 D형 유전자가 많이 밀리게 됐는데요. 최근자에 가장 많이 밀려서 가 있는 곳이 이 D형 유전자인 일본의 아이누족은 바로 일본의 지금 현재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죠. 북해도에 지금 현재 밀려가 살고 있고요. 또 저 멀리 뭐냐면 티벳권에 밀려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태국 앞바다의 안다만 섬에 지금 현재 그 유전자를 보존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C형 유전자는 O형 유전자, N형 유전자,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고요. 이 N형 유전자는 우리가 그 유화문명을 그 만들었던 이 홍사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Q형 유전자는 흉노를 말하는 것이고요. O형 유전자들은 지금 현재 중국의 남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여기서 다시 O1A, O1B 예맥 쪽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의 부족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제를 말하고 오제는 오방색을 대표하는 유전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음양오행의 모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음양은 달과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음양오행이라는 사상이 중국의 도교와 결합하면서 우리의 음양 오제 오령 사상이 중국의 음양 오행의 도교 사상과 결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철학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사대주의화되는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고서와 태고 사이에 훌륭했던 우리의 뿌리 역사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하하족이라 그러죠. 주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 하하족이라 그러는데, 하나라를 만들었던 하나라와 그 다음에 황하의 화자를 써서 화족이라 그러는데, 이 화족이 뭐냐면 화하족이라 그러죠. 화하족. 지금 현재 중국의 그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들도 이 고조선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생활 습관과 이게 문화 풍습은 다소 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위 66.6도의 이 툰투를 따라서 바로 그 서쪽으로 가서 핀란드에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도 그 핀란드의 원주민들은 이 유전자가 N형 유전자가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요하 문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문명을 많이 가지고 그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명 이 조몽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이 살았던 시기는 일본에서 연구한 학자의 논문은 적어도 15만 년 전부터 살았고, 이들은 현재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이며 우리 동이족의 두각을 나타낸 근거는 서해 대표는 항해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D형 유전자를 누르고 C형 유전자가 황국을 만드는 데 크나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공운명학술론에서는 제1기 순다 환인 시기를 7만 5천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온 시기를 말하고, 제2기 순다 환인 시기를 5만 년 전 동서남북으로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를 제2 순다 환인 시기라고 하고, 제3기 순다 환인 시기를 빙하기 마지막 빙기에 있는 2만 5천 년 전에 북방무르권에 정착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C형 유전자가 원주민을 장악하는 과정이 되었고, 이 이전에 있었던 원주민이 교체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흔적이 우리나라에도 황해도가 있다는 것도 그런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들이 순다 환인들이 건설한 이 주역들이 적어도 북방에 올라가서 남북 원만리 동서 이만리를 포함하는 강력을 만들었고, 나중에 1만 7천 년 전에 최대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이 너무나 추위를 피해서 이 판차르스 강령이 파미르 공원에 모여들어서 여기서 문명을 만든 이 시기를 이제 천추환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종합되어서 나가마야어가 산스크리트로 바뀌게 되었는데,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 산스크리트와의 말을 쓰는 이란계 아리안들이 청동기 문명과 함께 역수입이 되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최근리에 이동하였다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사용한 수레바퀴 있는 짜끄라가 큰 역할을 해서 이동이 용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가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때 서방에서 발달되어 있는 농경이 가지고 어떤 것이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일명 그들을 묘족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 묘족은 위난성의 일부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치우를 모시고 있고, 이 치우를 뭐냐면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해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이 동해의 일부분이 서쪽으로 가서 농경을 전해 주었고, 거기서 우수한 농경을 다시 동서로 유라시아를 따라서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천축하는 시대라 말하는데, 제1기 천축하는 시기가 25,000년 전이고요, 제2기 천축하는 시기가 17,000년 전 비령기, 제3기 천축하는 시기가 12,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전을 우리가 홍익인간이라 그러고, 인간을 윤리 세상 이렇게 이른다. 이때 이제 광명의 빛이 시작하였던 광명이 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세이화라는 것은 바로 철기가 사용되어 가지고 많은 농경이 뭐냐면 발달하면서 제세이화가 생기게 된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홍익인간, 광명이세, 제세이화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고환인, 제스환인, 배달환웅, 단군 천재가 바로 그들이고요. 하원주진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원주진한, 삼국진, 56국, 남북조시대, 수당 5대 19, 요, 송, 금, 원, 명, 정까지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한 보살 사상이 바로 15가지가 있고, 이것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또 5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살 사상 총 10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과 분권과 관계성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살 사상이 민주화로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 무문화 시대 때는 태고사의 무문화는 예술뿐만 아니라 의복, 음악, 무용, 무술 등 모든 인간 생활에 그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토템과 언어의 어원, 문자 형태의 실담화, 그리고 국화가 연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 문화적, 심성적 삼신사상과 조상숭배, 조국의 역사관념과 생활습관의 관습, 인본주의, 부족숭배, 심성에 근거한 윤리관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 운명의 중국 음양 오형은 도교와 함께 음세적 자연주로 흘러들었다. 이 점이 우리와 길을 다르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음양 오행 사상은 도교와 결합해서 중국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삼신오제의 기본 사상이 변질이 되어 중국의 음양 오행을 역수입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조선 후기에 중국식 명나라 유교도 이 영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4대주의가 만들어진 원인이 되는데, 이것이 한국사를 복원해야 되는 이유다는 것이죠. 고로 태고사의 새 발견은 무문화를 복원하고 보살 사상을 환원받는 일이다. 여기에 우주관, 신관, 인성론, 수행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해주겠다 했죠. 자, 이런 정도로 오늘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민주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이 가져오신 분권화라든지 자유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우리가 제주도의 남방문화권을 대표하는 제주도에서 3다 삼무 삼부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보다 뭐냐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26일 토요일 한국민 학수는 곧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